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한국장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한국장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본격적으로 어떤 조정이나 하락이 시작이 되려면은 보통 이렇게 잘 빠지지는 않거든요. 이 보통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되려면은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죠. 진짜 배기로 빠진다고 하면 이 변동성이 죽으면서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죽으면서 풋옵션이 개길 때, 풋옵션이 죽지 않고 고개를 쳐 들려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오늘까지 이렇게 코스피가 흔들리고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요러고 나서 또 파바박 연속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는 어제 저녁 미국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당분간 지수의 조정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계속 뭐 주식 들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또 신고가를 쓰면서, 근데 이제 신고가인데 워낙 이제 전에 페이스를 높여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법 급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부담스럽죠. 윗골이 아랫골이 막 길게 달리고,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장 꺾이는 거를, 한국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박살이 나려면은,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흥국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미국과 신흥국 이렇게 두 가지로 주식시장을 나누자면, 미국 쪽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만의 강세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8월 달에 조정이 나온 이제 이후부터는, 신흥국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자빠져야 한국이 자빠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예요? 한국이 자빠지고 미국은 독주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미국장 흐름 비스무리하게 우리나라도, 미국이 꼬꾸라져야 본격적으로 한국도 꼬꾸라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무튼 미국장은 아직 한참 멀었다. 미국장은 어떠한 조정의 사인도 보이지 않는다. 페이스가 좀 오버해서 올라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급한 상승, 높은 페이스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딱히 지금 빠진다는 사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SK 머티리얼, 제가 샀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자마자 주말에, 금요일 날 샀는데 주말에 일본에서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일본에서 그 이슈로 해가지고 어제 빠지더라고요. 어제 왜 빠졌나 안 그래도 봤더니 뭐 솔브레인이 동진 세미케민이 어제 똑같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불화수소 수출 허가 때문에 뭐 이런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빠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어, 어제 그 두 분 정도가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지소미아가 안 됐을 경우, 여러분들 일단 이런 이슈를 보실 때 일단은 그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은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뭐 지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사실 돈 버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돈 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나는 문재인이 좋아, 나는 문재인이 싫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돈 벌어주지 않아요. 순수하게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나는 저 이슈가 돈을 벌어다 주는 방향으로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일단 감정을 싣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마음가짐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아무튼 좀 얘기를 하자면 23일 날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죠? 23일 0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종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된다,
23일 날 이제 종료가 돼버린다. 그렇게 돼서 그 종료까지는 상관없어요. 종료돼도 주식시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뭐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겁니다만, 문제는 상대는 트럼프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 한국 놈들 봐라. 니네 반도체에 제재를 가해주겠어. 니네 경제에 제재를 가해주겠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매길 수 있는 게 자동차 쪽에 일단 하나가 있고요. 이거 지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결정한 그죠? 이게 232조인데, 이 내용, 제가 봤을 때는 지소미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 좀 관세가 매겨질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이상의 조치는 좀 나오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보복 관세 이런 걸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보복 관세가 떨어지면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분명히 안 좋겠죠.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될 게, 현실적으로 자동차 관세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까지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게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죠. 예. 분명히 코스피에 악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만, 어차피 코스피 상승에 현대차, 기아차가 기여한 부분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그냥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세만 갖고는 솔직히 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뭐 우리나라 주식 대세 상승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건드린다, 반도체 관세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실질적인 뭐 미중 무역 분쟁급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 떨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더 이상의 그런 그 반도체가 한국의 밥줄인 걸 아는 이상, 반도체까지 건드리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대선까지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썽쟁이 트럼프가 아니고 해결사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자꾸 그 동맹국에다가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는 일단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지소미아 얘기를 뭐 궁금해 하시니까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뭐 지소미아가 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입을 보면서 조심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뭐 벌써 지소미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야 이거 미래에 언젠가 금융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그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닥치면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내가 현대차, 기아차를 갖고 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되고 나서 트럼프가 나 관세 매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아침에 파세요. 그렇게 팔아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강하게 좀 수급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어떤 대세 상승 요런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소미아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중요한 거는 요때 가봐서 요때 실제적으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있지도 않은 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죠?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결정이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때리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미국의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한번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연말 되면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왜냐?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CFD라는 신종 파생 상품, 신종 파생 상품인지 어쩐지 하여튼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주식을 실제로 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주식이 오른 만큼 그 차익을 먹게 해주는 그런 거래죠. 그런 거래. 차익 결제 거래. 파생 상품은 주로 이렇게 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로 이렇게 세금을 잘 안 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효과를 낸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상품이다. 그죠? 요거 하면 양도소득세 피할 수 있겠죠. 이거 아마 일단 알아놓으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거에 해당된다면은 이런 양도세를 주의해야 되는 대주주에 해당이 되신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알아놓으세요.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다는데 솔직히 뭐 양도세 부과가 될 정도의 대주주 물량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아마 전문 투자자 자격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오늘은 그죠? 딱히 뭐 다른 뉴스도 없어요. 계속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소폭 상승, 보합, 소폭 상승 이러면서 정고점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국은 오늘 빠지고 있지만 쉽게 뭐 하락, 뭐 쉽게 조정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 쉽게 막 본격적으로 파바박 지수가 빠지고 이러기는 아직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 들고 계신 거 계속 들고 가시고요. 어제 아람코가 참 그렇죠. 아람코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아람코와 관련된 뉴스 하나, 아람코와 관련된 얘기, 그러면서 국제유가 전망을 하나 올렸는데, 어제 그 올리자마자 그 밑에 있구나, 기사가. 올리자마자 보시면은 아람코가 IPO를 규모를 좀 축소를 했더라고요. 2조 달러를 규모를 오픈할 거다라고 했는데 1.7달러 오픈으로 좀 낮췄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제유가는 일단 약세로 전환이 됐죠.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어제 국제유가 1% 정도 하락했는데 이 보면은 지금 오르기 쉽지가 않죠. 국제유가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 마지막 남은 강세론자, 마지막 남은 국제유가 상승론자들이 아람코인데 얘네가 이제 드디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제 그나마 자신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이만큼 IPO 할 거야 했다가 이만큼만 IPO 할 거야 라는 말로 바꾸고 자꾸 국제유가 시장 쪽에 국제유가에 자꾸 비관론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는 건 이르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어제 했던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리플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쯤에서 마칠게요.